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각의 생리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각의 생리 현상. 자, 우리가 맛의 기본적인 맛이 네 개에서 하나가 더 추가되어서 지금 5가지 기본 맛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매운 맛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매운 맛이 기본 맛은 아니죠. 그럼 그게 무슨 맛이냐? 우리가 느끼는 것이 매우 맵게 느낀다. 맛은 아니다. 그럼 이거는 맛이라기보다 통각이라고, 그 어떤 뭐랄까 맛이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 통각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프다 얘기입니다. 아픔을 느끼는 그런 현상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매운맛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맛에 대해 가지고 맛이 항상 그 맛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맛이 대비라는 용어도 있고, 억제, 상승, 상세, 상실, 변조, 이와 같은 맛의 어떤 변화가 있더라. 다시 말해서 어떤 변화를 우리가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살펴보자. 자, 대비 효과라. contrast effect. 자, 여기서는 정의를 좀 잘해야 됩니다. 자, 맛이 서로 다른 맛을 갖다가 혼합을 하겠습니다. 같은 맛이 아니고 다른 맛을 지니고 있는 두 가지 식품, 음식을 이제 혼합했을 때 주된 맛이 더 강해지는 현상을 이와 같이 대비 효과라고 해요. 대비. 그러니까 맛의 강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예로서 우리가 단맛과 짠맛을 갖다가, 단맛, 짠맛은 다른 맛입니다. 둘 혼합을 하면은 단맛이 더 강화돼요. 그래서 단맛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짠맛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면은 단맛이 더 강화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로서 호박죽에 소금을 넣었더니 단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짠맛하고 신맛을 갖다가 혼합하니까 짠맛이 더 강화되더라. 그럼 이 얘기는 소금을 적게 쓰고도 짠맛이 많이 짜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식염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신맛과 짠맛을 혼합하니까 짠맛이 강화되더라. 대비 효과입니다. 그래서 냉면에 짠맛이 있을 텐데, 거기에 소금 간이 있을 텐데, 여기에 소금 간을 너무 과하게 할 필요 없이 신맛을 갖다가 넣어주면, 추가를 해주니까 짠맛이 더 강화되더라.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식염 농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 짠맛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이 대비 효과를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좋다. 그럼 신맛을 추가를 해라. 그 다음 감칠맛에 짠맛을 추가를 하니까 이 감칠맛이 훨씬 더 강화돼요. 예로서 다시마 국물에 소금을 좀 넣으면 소금 넣지 않는 것보다 감칠맛이 훨씬 더 상승됩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뭡니까? 짠맛을 내는 소듐, 나트륨 섭취량을 좀 줄이겠다. 그런데 이 줄이기 위해서 신맛을 넣으니까 짠맛이 강화되고 좋고, 그 다음에 감칠맛, 정말 우리가 감칠맛에 완전히 우리
미각이 거의 사로잡혀 있잖아. 맞죠? 사로잡혀 있습니다. 맛만 따라 계속 먹방을 따라갑니다. 건강에 좋을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칠맛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짠맛이 있어야 되고요. 단맛 강화하기 위해서도 짠맛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적정한 농도의 식염 섭취가 되어야만 모든 맛의 기본이 잡힌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짠맛 전혀 안 넣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만들기 극히 어려워요.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 두 번째, 맛의 억제 효과, 대비 효과의 반대입니다. 서로 맛이 다른 걸 섞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주된 맛이 강화되는 대비 효과의 반대, 더 주된 맛이 죽어버립니다.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자, 쓴맛에 단맛을 넣었다 일 때 쓴맛이 약화됩니다. 쓴맛이 약화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약간 쓴 데는 전부 단맛 나는 거로 완전히 엄청나게 단맛을 들어갈 수밖에 뿐이에요. 그래서 자, 커피나 쓴바기 김치에 설탕을 섞으면 그래도 쓴맛이 억제된다. 억제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신맛, 단맛을 섞으면 신맛이 약화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맛이 들어가가지고 쓴맛이나 신맛을 억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맛 안 쓸 수가 없지요. 그런데 과량으로 써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우리 건강을 맛만 좋게 하지 건강을 해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다음 맛의 상승 효과입니다. 자, 이거는 같은 종류 맛을 섞었어요. 그래, 같은 종류의 맛을 섞으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이 3, 4 이렇게 상승됩니다. 이걸 영어로 시너지스틱 이펙트 그러잖아. 우리 시너지 효과 얘기 많이 하잖아. 이겁니다. 같은 종류 맛을 섞었는데 맛은 그냥 덧셈 법칙보다 훨씬 더 맛이 좋은 맛이 나더라. 그 얘기요. 자, 단맛 더욱 증가되더라. 이거 이제 옥수수를 삶을 때 설탕, 그 다음에 사카린 둘 다 단맛이잖아. 이걸 두 개 다 뭐 사카린 성분 뭐 이런 걸 둘 단맛 물질 같이 혼합하니까 더 달더라. 시너지 효과가 나오더라. 상승 효과가 나오더라. 그 다음 감칠맛 플러스 감칠맛입니다. MSG 성분, 미원, 그 다음 핵산계, 조미료 성분, IMP 이거 둘 섞으면요 그냥 각각보다 굉장히 맛이 상승됩니다. 이 대표적인 뭐입니까? 라면 스프잖아. 라면 스프에 MSG 있는지 없는지, 핵산계 조미료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시너지 상승 효과입니다. 자, 상승 효과의 반대 이제 상쇄 효과. 자, 서로 다른 맛을 이거 구분 좀 잘하자. 상승은 같은 맛을 섞었을 때고 상쇄는 서로 다른 맛을 혼합했는데 각각 고유한 맛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실되는 현상입니다. 자, 단맛에 신맛을 섞었어요. 그러니까 짠맛에 신맛을 섞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맛, 신맛이 서로 조화로운 맛으로 바뀌더라. 짠맛, 신맛 넣으니까 짠맛도 아니고 신맛도 아니고 뭔가 그 고유한 맛은 사라지고 다른 어떤 조화로운 맛이 나는 경우도 이와 같이 있다. 그 상쇄 효과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맞죠? 조화로운 맛이 나온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야. 그 다음 맛의 상실 효과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얘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열대지방의 식물인 뭐 김레마 실베스터라는 이 잎을 갖다 씹고 나면은요, 그 다음 어떤 맛을 보는데 맛이 일시적으로 단맛, 쓴맛을 못 느끼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맛을 느낄 수 없도록 자, 이런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이때 맛의 상실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맛의 변조라는 얘기는 한 가지 맛을 본 직후에 다른 맛을 정상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선약이나 어떤 쓴 신박이 뭐 김치 이런 걸 먹고 나서 쓴 상태에 그때 물을 한 마셔보세요. 먹고 난 다음에 물이 굉장히 달게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맛이 변조된다. 우리가 그 본래 맛이 아니고 완전 다른 맛으로 우리가 생리적으로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오징어 먹은 후에 귤이나 오렌지를 먹으면 오징어 맛이 다른 맛, 쓴맛으로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단과자를 먹은 후에 사과를 먹으면 사과 맛이 아니고 굉장히 신맛으로 느껴집니다. 맛이 변조돼 버렸습니다. 바뀌어집니다. 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음식 만들 때 자,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맛의 피로와 순응.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맛을 계속 맛볼 때 어느 일정 시간 지나면 미각이 완전히 둔화되고 피로해져 버려요. 그러면 그 맛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합니다. 이걸 맛의 피로라고 얘기합니다. 후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각세포 속에 후각 맡을 수 있는 그 센서의 휘발성 미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센서에 물질이 계속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면 더 이상 그러니까 그 센서가 포화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맛을 혹은 후각을 냄새를 맡지를 못합니다. 자, 이 피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자, 순응이라는 내용은 자,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자, 미각이 점점 약해져서 이제 역치가 상승한다. 그 역치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더 농도 높은 농도가 되어야 자극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감성, 감수성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크게 교차, 순응과 교차 강화가 있습니다. 교차 강화란 자, 특정 향미에 노출되었을 때 다른 물질의 감각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 현상. 앞쪽에서 우리가 설명했죠, 그죠? 그 다음에 순응을 시키는 예로는 매운 떡볶이를 먹을 때 유산균 음료를 같이 먹으면 매운맛은 감소하고 약해지므로 동반식품을 같이 제공하는 것이다. 자, 관능 검사에서도 자극성이 강한 식품을 검사할 때는 이런 동반식품과 함께 시료를 제공하고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맛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 때 미각 테스트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입안도 헹군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맛이 정확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라. 그런데 문제는 이 테스트 누구나 다 맛을, 향을 다 느낍니다. 그런데 좀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자, 그래서 어찌됐든지 이와 같이 맛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감각기관이
물질은 똑같은 물질인데 뭐와 같이 먹느냐, 냄새를 맡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걸 어떻게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많은 준비 단계 그리고 정확한 상태에서 얻을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아시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미맹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색을 구분 못하는 생맹 많이 들어봤습니다. 맛을 잘 못 느끼는 미맹도 있어요. 근데 이 미맹이 자 이걸 뭘 가지고 우리 미맹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자 미맹은 이 물질입니다. 페닐 사이오카바마이드라고 그러는 PTC 페닐 사이오카바마이드 이 물질 약 0.13%를 0.13%를 가지고 우리 사람에게 맛을 느껴보라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요. 이게 실제로는 쓴맛을 나타냅니다. 자, 이 물질이나 혹은 이 물질을 가지고 이게 쓴맛이 나와야 되는데 쓴맛을 못 느끼고 아무 맛도 없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쓴맛을 느껴야만 이게 미맹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데이터가요. 실제로 미맹 비율은 백인이 가장 높고 30에서 60, 동양인들이 한 10에서 15%, 흑인들은 3%로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맹이 전혀 다른 맛을 못 느끼는 그건 아니에요. 자, 미맹도 맛은 정상적으로 느끼는데 진짜 이 쓴맛을 나타내는 물질을 감지를 못한다 이 얘기예요. 감지 못하는 사람들이 백인들이 가장 많다 얘기입니다. 동양인, 흑인들은 굉장히 예민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의 각각의 백인, 동양인, 흑인들의 미맹의 이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다를까? 뭐 어찌됐든지 이건 우리가 실험에서 얻었는 그 통계 데이터니까. 그러면 흑인들은 만약에 이 쓴맛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잘 느끼는 미각을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백인들은 대충 만들어줘도 이 쓴맛 이거 거의 잘 느끼지 못한다 이 얘기잖아. 이 많은 사람들이 30에 한 60%. 이거 해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도 10에서 15% 그랬어. 동양인 상당히 그래도 맛을 미맹 퍼센테이지는 적다. 자, 그러면 맛의 종류를 보자. 자, 이거는 뭐 상세하게 더 얘기하지 맙시다. 단맛은 인간 기본 욕구 중에 가장 강한 맛이다. 그리고 단맛을 내는 물질을 이제 보려고 그래요. 자, 이 물질의 어떤 종류들이 단맛을 내느냐? 자, 당류, 당, 알코올, 펩타이드, 단백질, 방향족 화합물 및 합성 감미료가 있다. 자, 단맛 내는 물질 그 화학 구조식 중에 하이드록실기, 알코올기 위치에 따라 단맛을 나타내는 물질의 분자 구조 내 수소 결합을 내주는 군인, 자, 알코올기나 NH 등에 해당하고, 다시 말해서 알코올기나 NH, 자, 이런 기들이 거의 단맛 내는 물질에 들어있다 그 말이고, 그 다음 수소 결합을 받는 비군에는 카복실기 혹은 카보닐기, 그 다음 탄화수소, 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런 작용기
그룹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단맛을 나타내는 물질들에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자,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자 봅시다. 표 10의 4에 단맛 상대 감미도, 자 여기에 이제 뭐 스위트너 요 리셉터 방금 얘기했는 AH 뭐 B, AHB 그러는 요 설명했는 관계에서 수소 결합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단맛 성분 종류 특성, 상대적 감미도, 자 이걸 한번 생각하면서 설탕, 슈크로즈, 단맛 표준 물질로 씁니다. 비환원당입니다. 이걸 표준 물질로 쓰니까 상대적 감미도 1 두고요. 자, 어디에 들어있느냐? 설탕은 어디에 들어있는 건 우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포도당 상대 감미도, 자 알파 베타형, 그 다음에 저온에서 고온에서, 저온에서 알파형이 증가하고 고온에서는 베타형이 증가한다. 단맛이 알파형이 베타형보다는 약 1.5배 더 강하게 느껴진다. 설탕보다 약 한 설탕의 절반 정도 단맛. 그 다음에 과당, 프락토즈. 자, 과당 단맛 강도는 베타형이 알파형보다 약 한 3배 정도 더 달게 느껴진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설탕의 1.2에서 한 1.7배 단맛을 느낄 수가 있다. 그 다음 갈락토즈 상대 감미도 0.3, 만노즈 0.3에서 0.6, 젖당, 유당 0.2, 0.3, 메가당 0.5, 0.6, 메가당 0.5, 0.6, 전화당 1.2, 전화당 1.2, 자이리톨 뭐 약 0.91, 말티톨 0.75, 0.9, 만니톨 0.7, 0.8. 그 다음 당 알코올 종류 에리스리톨, 솔비톨. 자, 솔비톨. 자, 여기 보세요. 포도당 구조에 CH2OH, 1번 알데하이드 탄소가 이와 같이 CH2OH로 만들어져 있는 이 물질이 우리가 솔비톨이라고 그러는, 솔비톨 우리 껌 종류, 사탕 종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솔비톨. 그 다음 그리세롤도 단맛을 나타냅니다. 락티톨. 그 다음 아미노산 종류가 단맛을 나타내는 아미노산. 자, 알라닌 약 0.6 알라닌. 그 다음 자, 알리탐 L-아스파틱 애시드 디알라닌. 자,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알리탐이라는 물질이 설탕의 한 2000배 정도 단맛을 나타냅니다. 대체 감미료로. 그 다음 아스파탐의 이거는 한 12배 정도. 자, 네오탐이라고 그러는, 자, 이 물질 대체 감미료입니다. 뭐 차세대 아스파탐 그런 형태인데 아스파탐의 한 40배 정도. 자, 이 물질이에요. 그 다음 지금 얘기하는 아스파탐. 자, 아스파탐 물질 구조식. 자, 이렇습니다. 구조식. 당뇨 대체제, 단 페닐케톤요증 환자는 제한적입니다. 페닐케톤요증 환자는 아스파탐 쓰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상대 감미도 설탕의 약 150에서 200배. 200배. 그 다음 글라이신도 단맛을 나타냅니다. 글라이신 약 0.7. 설탕보다는 단맛이 약합니다. 모네린, 그 다음 토마틴,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이 물질 한번 봅시다. 페릴라틴, 고당도 감미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차조기 잎이나 이 담배 쪽에 있는데요. 굉장히 2000에서 5000배, 설탕의 2000에서 5000배. 페닐라틴, 자, 이 물질이에요. 근데 이거 굉장히 단맛 내는 물질인데, 뭐 그냥 먹어도 좋다, 이렇게는 지금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페닐라틴이 자, 있다. 그 다음 스테비오사이드. 자, 스테비오사이드. 여러분 스테비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테비아 잎에 들어있는 단맛 성분입니다. 설탕의 200에서 한 300배. 자, 물질은 자, 이와 같은 물질입니다. 스테비오사이드. 그 다음 슈크랄로즈라는 무열량 대체 감미료. 자, 이런 물질. 자, 이런 물질. 여기 보시면은 염소 이렇게 치환이 되어 있어요. 자, 설탕이 450에 한 600배. 제과 제빵, 통조림, 푸딩 이런 쪽에 사실 대체 감미료로 슈크랄로즈라는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어요. 들어있는지 없는지는 성분표에 보세요. 그 다음 감초의 단맛 성분 나오죠. 감초. 자, 여기에 들어있는 물질이 글리시리진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리시리진. 자, 설탕의 200에서 한 700배 정도 단맛 성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간장, 된장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설팜카륨. 자, 무열량 국내 2000년에 허용했다. 당뇨 대체제로. 자, 이 물질이에요. 설탕의 한 180에서 200배. 그 다음 나머지 물질 사카린. 이거는 좀 많이 보셨죠. 사카린. 설탕의 약 한 300에서 500배 정도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질. 자, 이렇게 된 물질입니다. 사카린. 그 다음 우리가 황을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 중에 단맛 성분을 나타내는 물질. 자, CH3, CH2, CH2, SH. SH, 티올 혹은 사이올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프로필머캅탄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프로필머캅탄. 양파, 마늘에 들어있습니다. 약 설탕의 50에서 한 70배 정도. 양파, 마늘 여러분들 넣어가지고 조리하고 나니까 굉장히 달달한 단맛이 나죠. 그게 이 물질입니다. 그 다음 메칠머캅탄 마찬가지 CH3SH 무의 매운맛 성분에서 나오는 메칠머캅탄. 설탕의 50에서 70배 정도. 그러니까 무나 마늘, 양파를 넣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내면은 이 황화물에 의해 가지고 단맛이 나옵니다. 굳이 설탕 많이 넣고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 다음 알파, 베타 이성질체가 있다면 맛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당류, 세부적으로 당, 알코올, 아미노산류, 펩타이드류,
고당도 감미료 앞쪽에서 우리 봤습니다. 스테비오사이드, 아세슬팜, 포타슘 뭐 등등. 자, 관심 있는 부분은 상세하게 한 번 더 보도록 하세요. 사카린 구조식도 봤습니다. 머캅탄류도 봤습니다. 자, 짠맛입니다. 자, 짠맛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기본 맛 중에 짠맛, 소듐 클로라이드, 식염이 대표적인 순수한 짠맛을 냅니다. 자, 한식 조미료로 쓰이는 간장, 된장, 김치, 젓갈 등에 널리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듐 양이온은 쓴맛이 약하기 때문에 주로 염소 이온과 같은 음이온이 짠맛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짠맛 음이온 강도 순서는 이와 같이 염화물보다 황화물이 훨씬 더 짠맛을 낼 수 있는 음이온이에요. 황화물, 설페이트,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 하이드로전 카보네이트, 나이트레이트, 자, 이런 순서로 짠맛이 약해진다. 자, 대부분 짠맛을 내는 물질인 리튬, 카륨은 이온 크기가 나트륨과 유사해서 짠맛의 강도가 비슷한데 짠맛을 내는 것은 주로 중성염이 많은데 짠맛 외에 염화카륨, 브롬화 나트륨, 요도화 나트륨과 같은 다른 맛이 혼합되어 있을 수도 있다. 짠맛을 나타내는 것은 주로 중성염이 많은데 그러니까 짠맛 나타내는 것이 딱 소듐 클로라이드 그 한 물질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뭐 어찌됐든지 자, 짠맛 나타내는 것이 암모늄 이온, 칼슘과 같이 양이온을 가지면 주로 짠맛과 쓴맛을 동시에 나타내기도 한다. 복잡하지? 자, 양이온은 짠맛을 강화하거나 쓴맛을 내는 부가적인 맛으로 염을 구성하는 양이온이나 음이온의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짠맛보다는 쓴맛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짠맛과 혼합되어 있는 중성염의 여러 가지 맛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거 뭐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자, 한번 보자. 식염 우리가 짠맛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자, 소듐 클로라이드 짠맛을 나타내는 짠맛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들이 소듐 클로라이드, 포타슘 나이트레이트, 포타슘 클로라이드, 소듐 아이오다이드, 암모늄 클로라이드, 소듐 브로마이드 이거 다 짠맛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짠맛, 쓴맛을 나타내는 게 포타슘 브로마이드, 암모늄 아이오다이드. 강한 쓴맛을 나타내는 것은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MgCl2가 빠졌네. 자,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그 다음 마그네슘 설페이트, 포타슘 아이오다이드. 굉장히 쓴맛을 나타냅니다. 쓴맛을 나타내요. 그래서 마그네슘 클로라이드는 마그네슘 설페이트 이런 것들이 쓴맛을 나타내는데 주로 어디에서? 천일염 속에 이런 것들 칼슘 클로라이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왜 소금을 오랫동안 두면은 그 밑에 간수가 빠진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 간수의 주 성분들이 굉장히 쓴맛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은 남는 소금은 쓴맛이 제거되고 나니까 좀 깔끔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불쾌한 쓴맛을 나타내는 것은 칼슘 클로라이드.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부분에 강한 쓴맛, 불쾌한 맛을 나타내는 이 부분이 천일염 속에 있던 걸 다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오랫동안 방치하는 몇 년 묵은 소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간수 성분들입니다. 자, 이걸 제거하고 나면은 쓴맛이 제거된 상태이다. 그 다음 유기염류에서도 짠맛 나타내는 소금 대체염으로 쓸 수 있는 유기염류가 있습니다. 자, 다이소듐 말레이트,
다이아모늄 말레이트, 소듐 글루코네이트, 자, 이런 것들이 짠맛을 소금을 대체할 수 있는 짠맛 나타내는 물질들입니다. 그 다음 쓴맛. 쓴맛은 대부분 그 어떤 독성을 가지는 물질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맛으로 느끼고 있지, 그죠? 자, 그래 독성 물질을 가질 확률이 높은 바람직하지 않는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맛입니다. 그런데 양리 효과와 항산화 효과는 일반적으로 이런 쓴맛을 나타내는 쪽에서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많습니다. 자, 쓴맛은 커피와 코코아처럼 기호식품의 주된 맛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떫은 맛과 함께 존재합니다. 쓴맛은 녹차나 발효차인 황차, 홍차 등에 존재하는데 항산화 효과가 크다. 쓴맛의 원인 물질은 탄닌과 같은 물질들 때문일 확률도 높다. 자, 차의 탄닌 함량이 건조 중량 기준 약 10에서 15%, 원두 커피의 약 4%, 가공 커피의 약 4.6% 정도 들어있다. 그 다음 알카로이드, 알카리성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질소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알카로이드란 식물체 중에 존재하는 질소를 가진 염기성 유기화합물을 우리가 알카로이드라고 얘기를 부릅니다. 이때 이 알카로이드 성분들 대개 보면은 어떤 양리 효과가 나옵니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카페인, 코코아, 초콜릿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테오브로민, 카페인, 양귀비와 같은 여기에 들어있는 모르핀, 마취제로 쓰이는 아트로핀 이런 물질들, 퀴닌, 말라리아 치료약이잖아, 그죠? 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쓴맛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약 한 10ppm 정도에서 쓴맛의 역치를 느끼며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이거 다 알카로이드, 이 쓴맛 나타내는 카페인 물질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페인. 그 다음 테오브로민, 코코아 초콜릿에 테오브로민, 그 다음 퀴닌이 쓴맛의 표준 물질로 퀴닌을 표준 물질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후물론, 루풀론, 자, 이건 맥주의 쓴맛의 물질들입니다. 맥주에서 쓴맛 나타내는 물질들이에요. 그 다음 투존, 숙에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고구마의 이포메아마론.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고구마 흑반병 일으키는, 그러니까 고구마가 상해서 거기에 어떤 검은 반점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흑반병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이포메아마론, 강한 쓴맛인데 문제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반병 걸린 고구마 드시지 마세요. 그 다음 염화 마그네슘, 염화 칼슘. 자, 이거 무기용으로 굉장히 쓴맛을 나타내는데 두부 응고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간수의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 한 3, 4시간 물에 두부를 담궈 두면은 그래도 이 간수 성분 남았는 거는 좀 제거가 될 수 있어서 쓴맛을 좀 제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아미노산에서 쓴맛 나타내는 아미노산이다. 보세요. L-트립토판, L-루신, L-페린알라닌 뭐예요? 필수 아미노산이죠. 그죠? 그런데 쓴맛을 나타냅니다.
이 반대 D타입은요. 단맛이 나와요. 놀랍죠? 단백질 분해 산물로 나오는 L-트립토판, 루신, L-페닐알라닌 이런 것들이 쓴맛을 나타내는데 뭐 치즈나 된장이나 뭐 이런 막걸리 이렇게 발효했을 때 자, 이 아미노산들 분해되어 나와 있다면 쓴맛을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독성 물질은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 다음 기타. 자, 리모넨, 레몬, 오렌지, 귤 등에 존재하는 자, 쓴맛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리모넨. 그 다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포닌, 뭐 콩, 도토리, 인삼, 도라지 여기에 들어있는 쓴맛 나타내는 사포닌. 그런데 이게 사포닌이 뭐 인삼, 산삼, 도라지 뭐 할 것 없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게 그렇게 독성은 약한 유독 성분입니다. 약한 유독 성분이에요. 그럼 먹으면 안 되겠네. 계속 잘 먹고 있잖아. 그 다음 키톤류, 케톤류, 배당체. 자, 배당체. 자, 우리가 솔라닌 그러는 배당체. 글루코즈, 락토스, 람노즈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자, 솔라닌 어디에? 삭튼 감자, 토마토, 알카로이드 배당체로서 삭튼 감자, 토마토 특히 감자에 삭이 텄다. 삭이 텄는 경우도 그렇지만 햇빛을 보면은 감자가 정상적인 감자가 아니고 뭐 푸른 색깔 띠는 이런 형태의 감자 여기에 이 솔라닌이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 안토시아닌, 글루코즈, 갈락토즈, 람노즈 자 형태로 지금 pH에 따라 플라보노이드 색소의 색깔을 나타냅니다. 가지, 포도 뭐 이런 쪽에 안토시아닌. 그다음 우리가 루틴 많이 들어보셨죠? 퀘르세틴, 뭐 루틴,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뭐 자 이런 퀘르세틴. 그다음 나린진, 헤스페리딘. 자, 이런 물질. 그다음 아미노산, 펩타이드 분류, 단백질, 응고제, 간수 앞쪽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쓴맛 나타냈습니다. 이제 신맛입니다. 자, 신맛, 새콤한 맛이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 새콤한 맛. 자, 신맛을 나타내는 물질의 대표적으로 산이 있다. 자, 신맛 성분은 유기산, 무기산이 있는데 자, 해리되어서 수소이온을 나타내는 것과 해리되지 않는 산으로 나누어진다. 다시 말해서 신맛은 어디에서 나오냐? 수소이온에서, 산의 수소이온에서 나온다. 자, 유기산의 초산, 아세틱에시드, 우리가 먹는 식초입니다. 식초가 초산, 유기산, 대표적인 유기산, 식초. 그 다음 아스코르브산, 바이타민C, 항산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산화제인 아스코르브산, 그 다음에 글루콘산, 젖산, 뭐 사과산, 구연산, 주석산, 호박산 뭐 많이 나오죠. 여기서 사과산, 호박산 이거는 사과산을 또 무엇이라고 부를까? 호박산을 다른 산으로 무슨 산으로 부를까? 영어로 관로에 적어놨죠. 사과산, 우리말로 사과산, 그런데 여기에 말산입니다. 말리게시듭니다. 호박산, 쑥신이게시듭니다. 쑥신산 혹은 숙신산 이렇게 부르는 물질입니다. 호박산, 사과산, 구연산은 사이트릭 애시드입니다. 사이트릭 애시드. 주석산,
타르타릭 애시드. 그래, 영어하고 같이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신맛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소이온 농도는 pH로 나타내는데 신맛의 정도가 pH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소이온 농도를 그래도 객관적인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pH를 구하면은 그래도 가장 가까운 좀 얻을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유기산이 무기산보다 더 강한 신맛을 나타냅니다. pH는 같다 하더라도 유기산이 무기산보다 우리가 느끼는 감각으로는 굉장히 쓰다. 쓰다가 아니고 시다. 새콤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무기산이 해리상수가 크기 때문에 혀에서 바로 중화가 일어나고 신맛은 소멸되기 때문에 유기산보다 신맛이 약하다고 우리가 느껴지는 현상 때문에 그렇다. 자, 유기산이 무기산보다 더 시게 느껴지는 것은 혀에서 해리되지 않던 수소이온이 계속 이제 해리되면서 수소이온을 계속 내기 때문에 더 시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신맛 강도는 염산, 질산, 황산, 개미산, 구연산, 사과산, 젖산 및 초산의 순서이다. 여러분 놀랍죠? 우리 위속에 염산 pH 약 1 내지 2 정도 되는 염산 우리 위속에 있습니다. 그거 위산이 역류되어 가지고 목으로 올라오고 여러분들 혹시 굉장히 신맛 느껴보셨죠? 염산도 신맛을 가장 신맛 강하게 나타내는 게 염산이고 그 다음 질산이고 황산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개미산 근데 폼산입니다. 개미산 이건 가능하면 바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독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염산, 질산, 황산 이것도 물론 그냥 맛보시고 이러면 안 돼요. 구연산 이거는 우리 먹습니다. 사과산, 젖산, 초산 이거는 많이 먹으니까. 자, 과일에 함유된 사과산, 구연산은 과일 특유의 신맛을 부여하고 pH는 약 5에서 한 6.5 정도 약산입니다. 자, 염산의 경우는 pH가 한 1 정도이고 강산입니다. 무기산은 탄산과 인산과 같은 종류도 산입니다. 그래서 인산은 음료, 햄, 돈가스, 패티, 해물, 경단 등의 안정제와 결착제로 쓰입니다. 자, 인산 많이 쓰입니다. 자, 인산에서 파생된 물질은 식품의 보수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가공 치즈, 연유, 커스터드 분말 등 이 제조할 때 수분 조절을 위해 가지고 인산 물질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해리되어 수소이온을 만들어 강한 산미를 만들어 냅니다. 그 다음에 탄산이 물에 녹았을 때 탄산 우리 청량음료 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산입니다. 자, 각 산은 인산, 탄산, 초산, 젖산, 호박산,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글루콘산, 바이타민 C, 아스코르빅 애시드, 옥살산. 자, 옥살산 구조식 보세요. COH입니다. 자, 시금치, 건대 이런 쪽에 들어있습니다.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으면 여기에 칼슘과 만나면은 칼슘 옥살레이터 되어가지고 물에 잘 녹지 않는 단단한 물질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결국에는 우리 몸 속에서 결석 일으킬 원인 물질로 작용되기 때문에 옥살산 신경을 좀 쓰세요.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식품의 pH 관계. 자, pH
딱 브레이크 타임 후에